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염치 없음이라는 개념, 이거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염치 없음이 단순히 뭐 부끄러움 모르는 걸 넘어서서 음, 아주 근본적인 이기심, 또 타인에 대한 무관심, 여기서 비롯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핵심에는 결국 자기중심성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태도가 뭐 개인 성향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 같은 거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아, 보편적인 원리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행동이 당장은 뭐 이득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불행으로 갈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뭐랄까 일종의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요? 아, 그 부분이 좀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자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배우고 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이게 혹시 그 원인들의 세계 이런 개념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겪는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다 그 전에 있었던 행동들, 즉 원인들에 따른 결과다. 뭐 이런 시각을 제시해요. 아하, 그래서 그 교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특히 염치 없음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게 종종 자기 능력이나 자격은 막 과대평가하면서 네네. 실제로는 가질 자격이 없는 건데 네, 그걸 막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억지로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격 이상의 것을 원할 때.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거나. 자료에서 묘사하는 염치 없는 사람들 모습이 되게 구체적이던데요. 엄청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거의 자만심 수준이고 세상에 다 자기 것인 양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비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네. 특히 이게 정치나 뭐 정당, 정부 같은 공적인 무대 아니면 뭐 국내외 갈등 상황에서 더 잘 보인다.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이런 모습들? 아유, 정말 그렇죠.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인가요? 그런 식의 염치 없는 태도,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 얻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아, 오래가지 못한다? 네, 역사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그게 염치 없음, 즉 부당한 정복이나 탐욕으로 세워졌다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해체되고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뉘었다는 거죠. 뭐 때로는 수세기 동안 유지됐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염치 없음이 결코 실질적인 이득이 못 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와,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결국 염치 없음이라는 건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타인의 권리를 막 침해하고 어떤 보편적인 질서상 내 것이 아닌 걸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큰 자산을 관리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요. 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관리자라고 표현해요. 아, 관리자. 네, 중요한 개념이죠. 네, 마치 섭리에 의해 맡겨진 재산을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뭐 급여든 보상이든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섭리라는 표현은 아마도 어떤 더 큰 질서나 원칙 아니면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하. 즉,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게 온전히 자기 노력만으로 얻은 게 아닐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료는 정당하지 않은 모든 욕망은 최소한 염치 없는 거고 심하면 탐욕이나 강탈 수준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야망이나 뭔가를 더 가지려는 요구가 다 염치 없는 건 아니겠네요. 아, 물론입니다. 네. 자료는 그 점을 분명히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당하게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실제로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오히려 겸손하고 올바른 것으로 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에 공정하며 또 실제로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인가 하는 이 자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격이요. 네, 이게 바로 이기적인 염치 없음과 건전한 야망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염치 없음은 결국
통제되지 않는 이기심에서 출발해서 타인과 어떤 보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네. 역설적이게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발전이나 성공은 결국 공정함, 그리고 그에 걸맞은 자격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들이 개인의 염치 없음이나 야망 같은 걸 우주 법칙, 섭리, 역사적 패턴 같은 뭐랄까 상당히 거시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관점을 좀 빌려와서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걸 넘어서세요. 아, 그 과정이나 동기 같은 걸요? 네, 그 과정과 동기가 이 자료들이 말하는 공정함과 정당한 자격이라는 좀 더 넓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정함과 정당한 자격.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같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